연방자유당 정부가 지난 19일 2021년도 새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지원금 혜택 프로그램의 편성 내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도입한 지원금 혜택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오는 6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캐나다 기업 임금 보조금인 CEWS 프로그램에 101억 달러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오는 9월 25일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인 CERS와 락다운 지원 프로그램인 LSP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긴급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인 CEBA의 신청 기한도 6월 30일로 연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방정부는 고용주들의 인건비 일부를 상쇄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올여름 출범할 새 캐나다 회복 고용 프로그램인 CRHP는 오는 6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근무 시간 확대나 신규 고용 등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50%를 근로자들에게 보상해줄 전망입니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회복 혜택인 CRB의 지원 범위도 12주 늘린 총 50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연장 방안인 캐나다 부양 회복 혜택인 CRCB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은 추가로 4주 연장되어 주당 최대 42주까지 500달러를 지급합니다. 이어 연방정부는 고용보험인 EI 프로그램을 향후 몇 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따라 15주에서 26주로 연장되는 EI 프로그램 하 질병 혜택에 수십억 달러를 편성할 계획이며 2022년 여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질병 혜택으로 일자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자영업자와 기워커에 대한 소득 지원의 필요성과 같은 미래 장기적인 EI 개혁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보건 시스템 개선을 집중으로 한 BC주의 2021-22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세리나 로빈슨 BC주 재무장관은 20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BC 주민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백신 접종도 진행되면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 회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현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나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BC주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 나은 의료 시스템 그리고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로빈슨 장관에 따르면 지난 2020-21 회계연도 BC주의 적자액은 81억 달러로 예상돼 지난해 가을에 예상했던 136억 달러 적재에 비하면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자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주택 및 소매 판매의 호조로 인해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주정부는 지난해 5.3%가 하락한 BC주 실질 총생산은 올해 4.4% 성장에 이어 2022년도에는 3.8%, 2023년도에는 2.2%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에 따라 BC주의 2021-22년도 적자액은 지난해보다도 높은 97억 달러를 기록하겠지만 2022년, 23년도는 55억 달러, 그리고 23-24년도에는 43억 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로빈슨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은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됐으며 BC 주민과 비즈니스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BC 자유당은 BC 주정부의 예산안 발표에 대해 팬데믹 이후의 향후 비전이 명확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히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동결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날 정례금리정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인 오버나이트 금리를 0.25%로 동결하는 관망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팬데믹의 여파가 이러한 통화정책 지원을 계속 필요로 한다면서도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당초 중앙은행은 경제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할 시점인 2023년 중순까지 금리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날 티프 맥클렘 중앙은행 총재는 3차 팬데믹은 지난 1차와 2차 때보다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시기는 2022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의 GDP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인 4%에서 크게 오른 6.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올해 1분기 GDP는 이 같은 회복세에 따라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략 3%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은행은 팬데믹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과 3월에 빠른 경제 회복과 상당한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며 이러한 요인 덕분에 캐나다 경제는 지난 10월의 전망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이날 양적 완화 관련 채권 매입 규모도 기존 주당 4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는데 중앙은행이 지난해 QE 규모를 주당 5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줄인 뒤로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선 것은 대략 반년 만입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재정부양책 집행과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정상화 가속화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단계적으로 기준금리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30분쯤 랭리 91A 애비뉴에 위치한 랭리 스포츠플렉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당한 4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용의자는 총격 후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숨진 남성은 갱단과 연관이 있는 경찰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며 특정 인물을 노린 총격으로 추정됩니다. 총격이 발생한 랭리 스포츠플렉스는 아이스링크장 4개와 데이케어 시설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마켓과 여러 식당도 있어 랭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총격 당시에도 현장에는 가족을 비롯해 여러 명의 시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7일 이후 닷새 사이에 메트로 밴쿠버에서 발생한 세 번째 총격 살인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메트로 밴쿠버에서 발생한 총격은 주로 날이 어둡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했는데 그와 달리 이번 세 번의 총격 모두 날이 밝은 시간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일어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1일 오전 8시 30분쯤을 시작으로 총격 장소인 스포츠플렉스와 골든 이어스 브릿지 또 로이드 하이웨이를 비롯해 랭리와 포트 코키틀람 사이 도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구하고 있습니다.